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 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20회차, 지난 회차에 이변이 좀 많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2월 됐어요. 2월 금액이 한 9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번 회차는 라리가 7경기 그리고 세리아 7경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14경기 분석 및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라리가의 오사수나와 카디스 경기입니다. 홈팀 오사수나 최근 2연패 당한 뒤에 빌바오 상대로 무승부 거두면서 그래도 연패는 끌어냈죠. 빌바오 상대로 전반 시작과 함께 실점을 했어요. 그 박스 앞에서 상대 힐패스 한 방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골을 내주고 말았어요. 센터백 아리단의 빌드업과 지능적인 수비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센터백 라인의 제공권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빌바오에게도 그 후반에 프리하게 헤딩골 내주면서 무너졌죠. 미드필더 구성은 수비형 토로가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보라사나치와 몽카요라 이 두 선수가 공격 전개 시 공간 창출, 침투 이런 공간 활용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이에요. 좌측 풀백 크루즈와 좌측 윙으로 나서는 브루아의 조합은 좋은데 반대쪽 오른쪽 공격 라인이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죠. 원정팀 카디스입니다. 최근 2연승으로 상승세죠. 최근 10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 이 두 강팀에게만 패할 정도로 경기력이 최근에 안정적이에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리그 선두권 팀들을 잡아내는 이변은 없었는데 그 중하위권 팀들에게서는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죠. 중앙과 왼쪽 측면에서 활약했던 알렉스가 부상으로 7경기째 결장하면서 좀 전력 손실이 있긴 한데, 그리고 센터백 칼라도 지난 경기에서 무릎 부상으로 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아마 출전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 운영이 좀 세밀하지 못해가지고 공격 전개할 때 좀 투박한 모습이고, 또 패턴도 좀 단조롭죠. 그 투톱으로 나서는 로자노 콜론과 사펀치의 역습은 위협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에요. 두 팀 모두 강등권 순위에서는 벗어나 있죠. 전력이 비슷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수비 안정감에서 오사수나가 카디스에서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디스는 그 주전 센터백 칼라의 결장도 예상되고 있죠. 오사수나가 충분히 홈에서 유리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최근 홈에서 2연승 거두며 기세가 좋은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오사수나가 우세하긴 할 건데 카디스도 최근 상승세에 아주 괜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역대 전적에서도 오사수나가 카디스를 상대로 패가 없습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카디스가 우세했는데 오사수나가 완벽한 카운터로 2대0 승리했었죠. 오사수나의 승 그리고 무 이렇게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엘체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최근 에이티 마드리드, 소시에다 강팀들에게 연달아 패배한 엘체예요. 강등권에 있지만 그 승점차가 크지 않아서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서 잔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알라베스전 이후에 카디스, 빌바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3경기에서 단 한 경기라도 패한다면 엘체는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앙에서 팀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구티가 소시에다전에서 초반에 거친 태클로 퇴장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치렀었죠. 구티가 결장을 하긴 하는데 테테 모라테나 피델 이런 선수들이 중원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전방에서 보야와 미아 이 투톱의 호흡이 좋은 편이에요. 중원에서도 피아티, 움플루, 호세 등 대체 자원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원정팀 알라베스는 15위지만 강등권과 승점차가 2점밖에 안 돼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로 승점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어요. 엘체 원정 이후 앞으로 홈과 원정에서 그라나다, 세비야 좀 위에 있는 팀들과 붙어야 되는 상황이죠. 엘체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아마 강등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지난 라운드 레반테전에서는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으로 레반테를 압박을 했죠. 왼쪽 측면에 리오자가 개인기를 앞세워서 측면에서 좋은 돌파, 크로스 이런 걸 보여줬고, 섀도우로 나오는 폰스도 적극적인 침투 통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요. 상대의 투박하지만 거칠고 빠르게 시도하는 역습에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의 투쟁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수비가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알라베스는 최근에 주요 백업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아마 벼랑끝 승부가 될 거예요. 두 팀 모두 강등권 그리고 승점 차는 2점밖에 안 되죠. 올 시즌 라리가에서 실점을 가장 많이 한 팀들 중에 두 팀인데, 승점 3점을 따기 위해서 이번에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고 있죠. 알라베스는 최근 경기력의 기복이 좀 심한 편이고 수비 조직이 박스 안에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엘체 역시 수비 조직력은 허술한데 그래도 알라베스에 비해서 중원의 안정감은 높은 편이에요.
승리가 더욱 절실한 게 엘체 같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좀 더 공격적이고 유리한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라운드 맞대결에선 알라베스가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 펼쳤는데 엘체가 완벽한 카운터로 2대0 승리했었죠. 이번 경기 엘체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리아 나폴리와 우디네세 경기인데요. 홈팀 나폴리 최근 6경기에서 무패예요. 아주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공격력이 한번 폭발하면 아주 무섭게 몰아치면서 다득점 경기를 해요. 지난 라운드에서도 스페차를 상대로 전반에만 3골 퍼부으면서 4대1로 완전히 완벽한 승리를 했죠. 최전방으로 나서고 있는 오시먼이 최근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선수 제공권도 좋고 몸싸움도 잘해.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요.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아주 지능적인 움직임도 좋고 슈팅력도 뛰어나요. 이게 모든 면이 뛰어난 아주 완성형 원톱의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최근 4경기 연속골에 5골을 몰아치고 있어요. 지에렌스키도 섀도우로 나서가지고 박스 안으로 향하는 침투가 아주 날카롭고 매섭습니다. 데메가 버티는 중원의 수비력도 안정적이고 마노라스가 중심이 된 이 센터백 라인도 아주 견고하죠.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오시먼 외에도 뭐 로렌조가 17골, 로자노 10골, 오시먼 10골, 뭐 메르텐스 9골, 폴리타노 9골, 지에린스키 7골, 나폴리의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원정팀 우디네세입니다. 최근 부진하죠. 홈 2연전에서 1무 1패로 그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볼로냐와의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는 볼로냐의 공세에 추세적인 경기를 치르면서 뭐 PK 후반 막판에 내주면서 1대1로 비겼죠. 공격형 미들로 나선 페레이라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좋은데 찬스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수비력이 허술한 하위권을 상대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는데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뭐 좀처럼 이기질 못했어요. 강등 걱정은 거의 없고 뭐 유럽 무대 출전 가능성도 거의 없는 만큼 선수단의 큰 동기부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좀 너무 크게 나는 매치입니다. 중위권 순위가 거의 확정적인 우디네세에 비해 4위 나폴리가 마음이 좀 급하죠.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 마지노선이 4위에 머물러 있는데 5위 유벤투스와의 승점 차이가 고작 1점밖에 안 돼요. 이 홈경기인 만큼 무조건 승리하기 위해서 풀 전력으로 나설 겁니다. 17라운드 맞대결에서도 나폴리가 우세한 경기 치르면서 2대1로 승리했죠. 최근 맞대결 전적도 모두 나폴리가 우세해요. 이변이 발생하기 힘들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건 나폴리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다시 라리가 레반테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요. 홈팀 레반테는 최근 4연패를 당하는 등 기세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침체됐죠. 남은 3경기를 다 패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뭐 강등은 안 당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 라운드 하이컨의 알라베스 상대로도 고전하면서 5연패에 빠질 뻔했는데 그나마 모랄레스의 원맨쇼로 무승부를 거둬냈죠. 최근 득점포가 침묵했던 모랄레스가 리그 14경기 만에 득점포 멀티골 터트리면서 시즌 12호골 기록했어요. 이 연패를 탈출하겠다는 선수들의 의지 때문인지 대체적으로 투쟁심을 가지고 투지 있는 아주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였어요. 최전방의 로저도 최근 부진하며 7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고 지난 경기에는 벤치에 머물러 있었죠. 최근 수비력도 흔들리고 공격 전개도 안 되는 침울한 상황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나서는 프로토스와 왼쪽에 모랄레스 이 두 선수만 제 몫을 해주고 있어요. 원정팀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라나다에게 발목을 잡히며 주춤했었는데 발렌시아 원정에서 메시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두며 연패에 빠지지는 않았죠. 네, 지난 라운드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전반에는 에이티 마드리드의 빠른 공격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스테겐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아마 전반에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 이날 경기에서 데스트가 나와 있는 그 오른쪽 측면이 너무 자주 무너져. 데스트의 공격력은 뭐 출중하지만 이날 측면이 자꾸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 분위기를 바꾸면서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박스 안에서 마무리 슈팅의 정확도가 떨어졌고 또 상대 오블락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여러 차례 막히기도 했어요. 부스케츠가 전반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다음 경기, 이번 경기 레반테 경기에 출전이 좀 불투명하죠.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레반테죠. 바르셀로나는 우승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쉬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전체적인 전력에서 바르셀로나가 한참 앞서 있습니다. 비록 원정이라 할지라도 이변은 없을 것 같네요. 1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슈팅 24개, 유효 슈팅만 13개, 뭐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메시의 골로 1대0으로 승리했었죠. 이번 경기에서도 레반테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세리아 칼리아리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홈팀 칼리아리의 최근 기세가 예사롭지가 않죠.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예요. 굉장한 상승세예요.
근데 강등이 확정된 파르마를 상대로 난타전 끝에 4대3 승리하고 나더니 뭐 우디네세, 그다음에 AS 로마 뭐 연달아 잡아냈어요. 그 강호 나폴리 상대로도 1대1 무승부 원정에서. 그 지난 라운드 베네벤토를 3대1로 꺾으며 18위에 머물며 강등권에 있던 순위를 16위로 끌어올렸죠. 페드로가 최근 출전한 3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면서 시즌 16골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강등이 아주 유력해 보였는데 시즌 막바지 들어서 페드로와 좌우 측면의 난데즈, 그다음에 리코지아니스의 화력 속에 잔류 희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정팀 피오렌티나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강호 유벤투스와 비겼고 지난 라운드에는 라초를 상대로 2대0 완성을 거뒀죠. 라초의 패스 플레이에 경기 주도권을 내주며 끌려가긴 했는데 그 블라우빅이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선보이면서 승리했어요. 이 블라우빅 최근 리그 7경기에서 9골을 몰아치면서 득점 순위 2위까지 올라갔죠. 리베리가 부상에서 복귀한 후 공격 진영에서 이제 노련한 플레이, 주로 왼쪽에서 경기를 풀어주다 보니까 블라우빅이 공격력이 더 폭발하는 것 같아요. 공격력은 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백 수비가 상대에게 그 수비 사이에 공간을 자꾸 내주면서 실점이 좀 많은 편이죠. 두 팀 모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경기일 거예요.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 모두 패한다면 두 팀 모두 강등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상승세죠. 칼리아리는 페드로, 피오렌티나는 블라우빅. 공격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공격력에 비해 수비력이 허술한 것도 두 팀 비슷한 상황이죠. 17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페드로가 PK를 수축했는데 피오렌티나는 블라우빅이 골을 성공시켰죠. 피오렌티나가 1대0으로 승리했었어요. 이번 경기 역시 서로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칼리아리의 승 혹은 패 예상합니다. 6번째는 세비야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아무튼 세비야는 챔피언스리그 탈락 이후에 리그에서 5연승 등 상승세를 많이 탔어요. 최근 2경기에서는 1무 1패로 조금 주춤했죠. 빌바오에게는 일방적인 우세한 경기를 치르고도 경기 막판 실점함에 무너졌어요. 지난 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상대에게 좀 밀렸는데 라키티치의 활약 속에 2대1로 앞서 나가면서 이변을 연출 하나 했어요. 근데 후반 추가 시간에 상대 슈팅이 토니 크로스의 슈팅이 동료 맞고 굴절되는 어이없는 실점으로 무승부를 허용하고 말았죠. 고메즈, 오캄퍼스, 수소, 엔네시리 공격진들도 다 건재하고 최근에 리키티치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쿤데가 중심이 된 수비 라인도 견고하고 페르난도가 버티고 있는 중원도 안정적이죠. 원정팀 발렌시아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이 부진했었는데 감독 경질 후 첫 경기였던 지난 라운드 바이돌리드를 상대로 3대0으로 완승 거뒀죠. 5-3-2 형태로 좀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어요. 선발로 나선 이강인이 정교한 왼발 패스로 공격적인 운영을 보여줬는데 뚜렷한 활약이 있진 않았습니다. 주로 수비적인 경기였는데 공격 전개 시 확실한 찬스 메이킹하면서 고메스가 멀티골을 터뜨렸어요. 코에야도 역습 상황에서 헤딩골로 리그 데뷔골을 기록했죠. 감독 교체 효과인지 부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선수들의 강한 의지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발렌시아는 감독 경질 후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죠. 세비야의 전력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정돼 있어요. 공격, 중원, 수비, 골키퍼 모든 포지션에서 세비야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지난 구강컵 8강에서는 세비야가 대형의 멀티골과 리키테티 골로 3대0 완승, 리그 15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수수의 골로 1대0으로 승리했죠. 이 세비야의 우세가 확실해 보이는데 감독 교체 후 분위기 바꾼 발렌시아가 뒷심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비야 승 그리고 무승부도 같이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헤타페입니다. 홈팀 셀타비고는 최근 옵사수나 레반테, 비아레알을 상대로 3연승 거두며 상승세예요. 3경기에서 8골을 터뜨리면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죠. 지난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는 서로 거친 경기를 치르면 난타전 끝에 4대2로 크게 이겼습니다. 미나가 최전방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부상으로 빠졌던 아스파스의 공백을 완벽히 메꿨고 멘데스도 2경기 연속골로 연승의 주역이 됐죠. 최근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대체 선수들이 다 충분히 제 몫을 소화하며 팀의 연승을 이끌고 있죠. 수아레즈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최근 공격적인 경기력 그리고 우세한 경기를 아주 자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팀 헤타페는 최근 비아레알, 에이바르에게 연달아 패하며 다시 연패에 빠졌죠. 최근 10경기에서 단 1승으로 부진해요. 어느덧 강등권 언저리에 머물고 있죠. 나머지 3경기 매치업이 셀타비고, 레반테, 그라나다 중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비의 핵심 다쿠남도 지난 경기 부상으로 전반에 일찍 교체 아웃됐어요. 주로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용과 쿠쿠레라를 통한 역습 위주의 공세를 펼치는데 디테일이 떨어지죠. 현재 라리가 20개 팀 중에서 최소 득점입니다.
실점이 많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거칠고 투박한 수비를 펼치면서 파울과 카드가 많은 편이죠. 셀타비고의 최근 기세가 매우 좋습니다. 다양한 선수들이 골이 터지면서 아스파스가 결정했으면서도 3연승을 완성했죠. 반면 헤타페는 최근 10경기 1승, 득점력은 좀처럼 터지지 않고 더군다나 수비의 핵심 다코남도 이번 경기에 출전이 어려워 보여요. 셀타비고가 우세한 경기이긴 한데 최근 역대 전적에서는 헤타페가 셀타비고를 만났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난 15라운드 맞대결도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셀타비고가 확실히 우세할 것 같긴 한데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여덟 번째 경기는 우에스카와 빌바오 경기입니다. 좀처럼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에스카죠. 최근에는 3연패를 당하며 부진했지만 소시에다를 잡아내는 아주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페레이로, 세우안의 리코로 이어지는 이 중원조합의 밸런스가 좋은 편이에요. 최전방에서 그래도 빈센트 미르가 버텨주는 역할을 잘 소화해주고 있죠. 최근 4경기에서 침묵했던 미르가 지난 라운드 카디스전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보며 시즌 13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빌바오, 베티스, 발렌시아 3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아직 강등권에서 벗어날 확률이 있죠. 1패가 추가하듯이 강등이 확실시되는 만큼 홈에서 남다른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빌바오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9경기 무패 2승 7무입니다. 비록 승리는 많이 없지만 경기력이 안정되며 그래도 패하지 않고 있어요. 베렌게레하고 비아리브레 두 공격수는 확실히 개인 기량이 출중해요. 감각적인 플레이도 자주 보여주고요. 최근에 오사수나 바이돌리 상대로 수비 라인이 박스 안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20점씩 허용하기도 했죠. 최근 원정 경기에서 셀타, 소시에다, 베티스, 세비야 등 중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1승 3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죠.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지켜내는 축구 구사하며 버티고 있는데 공격진에 골이 터지지 않아 승리보다는 무승부에 치우치는 결과가 많죠. 21살의 어린 공격수 산세는 최근 2경기에서 1골 1도움, 공격 진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빌바오가 최근 지지 않는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드필드 플레이에 날카로움이 없습니다. 최전방에서 베렌게르와 비아리브레의 개인 기량은 좋은데 팀적으로 완성된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반면 우에스카는 최근 성적은 안 좋았는데 경기력, 그러니까 미드필드 운영 능력이 괜찮았거든요. 더군다나 미르의 득점포도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만큼 홈에서 빌바오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 같아요. 왜냐면 우에스카는 이번 경기에서 무너지면 강등이 확정적이거든요. 우에스카의 승 예상해봅니다. 9번째 경기는 세리아 볼로냐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볼로냐는 최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죠. 공격적으로 나서는 만큼 수비적인 부담감이 많아서 실점이 많아지며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는 로드리고가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수비 라인도 무너지면서 3대3 무승부에 머물렀죠. 우디네세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경기 운영하면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빌드업에서 볼 처리 미숙으로 공을 빼앗기면서 선제골 내주면서 흔들렸죠. 중앙 미드필더 소리아노가 공격적인 능력이 좋고 샤우트는 수비적인 부분을 전담하며 미드필드에서 분업이 잘 돼 있습니다. 소리아노와 바로가 주축이 된 역습의 속도는 빠르긴 한데 마무리 능력이 좀 2% 아쉽죠. 원정팀 제노아는 최근 2연패에 빠졌죠. 라치오, 사솔로 약간 상위권 팀들에게 연이어 패했어요. 최근 10경기에서 강등권에 있는 스페치아하고 파르마 이 두 팀에게 2승 거둔 것이 전부입니다. 왼쪽 측면의 자파코스타는 수비, 공격 모두 출중한 모습을 보여줘요. 포인트는 많이 없는데 제노의 주 공격 루트로 자파코스타부터 시작되는 공격 루트가 많죠. 최전방인 판데브와 데스트로는 확실히 노련한 플레이를 펼쳐 보이지만 최근에 골이 별로 없었어요. 22살의 젊은 공격수 스카마카가 최근 교체로 나서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엘도르도 최근 3경기에서 2골로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볼로냐죠. 소리아나로 앞선 공격 전개가 매섭긴 한데 골 결정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라인을 높이다 보니 수비 라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죠. 제노아는 최근 강팀들의 연이어 패했는데 공격진은 젊은 선수들이 골을 기록하며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제노아가 앞서고 있고 17라운드 맞대결에서도 볼로냐가 공격적으로 나서긴 했는데 오히려 제노아가 2대0으로 완승 거뒀죠. 이번 경기 역시 제노아가 볼로냐의 공세를 잘 막아내며 맞받아칠 것 같습니다. 볼로냐의 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에이스 로마입니다. 홈팀 인터밀란은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죠. 지난 라운드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주전 대부분이 출전하며 5대2 완승을 거뒀어요. 리그 우승을 조기 확정지을 만큼 올 시즌 인터밀란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 보여주고 있죠. 남은 경기에서 100%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이 어린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 삼프도리전에서도 후반 교체 출전한 21살의 젊은 공격수 피나몬티가 시즌 첫 골을 성공시켰죠. 부상자도 많지 않고 전력 누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미 우승이 확정됐고 더군다나 무관중 경기 그리고 또 주말에 이어서 연이어 치러지는 주중 경기인 만큼 부상 예방 차원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죠. 원정팀 AS 로마입니다. 드디어 불진에서 탈출하며 6경기 무승에서 벗어나고 있죠. 지난주 주중 맨유와 유로파 4강 2차전에서는 제코의 득점력이 터지며 3대2로 승리하며 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어진 크로토네와 리그 경기에서는 최근 부진을 한풀이하듯이 5대0 완승을 거뒀어요. 경기 초반부터 골대를 2번이나 맞추더니 마요랄, 펠레그리니, 미키타리안이 릴레이골로 5골을 터뜨렸어요. 좋은 핵심 자원 베레투가 유로파 리그에서 부상당하며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크리스탄테와 만치니가 잘 대처해주고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 진출권이 걸려있어 파리 사스올로에게 쫓기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전력을 다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객관적 전력에서는 인텔이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파기력도 있어요. 근데 이번 경기 변수죠. 바로 주말 주중 이어지는 경기예요. 시즌 막바지에 체력적으로 부담스럽죠. 우승을 확정짓은 인테르가 무관중 경기에 주전들을 무리하게 투입해서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갈 상황은 아닙니다. 로마는 사소올로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이기는 축구로 나설 겁니다. 인테르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 젊은 선수들이 잠재력이 폭발할 수도 있죠. 두 팀은 최근 리그 맞대결에서 6경기째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인터밀란의 승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삼프도리와 스페치아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프도리아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 치르면서 5대1로 무너졌죠.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대항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간결한 패스 플레이로 탈압박하니까 오히려 수비 숫자가 부족한 위험 상황을 많이 연출했어요. 앞선 라운드에서 에이스 로만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둔 것과 하늘의 땅 차이 경기력이었습니다. 아우데르 골키퍼도 집중력을 놓치면 굳이 내주지 않아도 될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졌죠. 최전방에서 케이타는 제공권과 박스 안에서 파괴력은 있고 왼쪽 측면의 양코의 측면 돌파 이은 공격 전개도 좋은 편입니다. 팀 내 최고령이다 최다 득점자인 파비오가 최근 근육 부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게 좀 흠이죠. 원정팀 스페치아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이 부진하죠. 부진이 더 깊어질 경우 자칫 강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난 라운드 나폴리 상대로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봤는데 역시 전력 차이를 극복 못하면서 무너졌죠. 상대 최전방 오시먼의 파괴력을 막아내지 못하면서요.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많음에도 좀 밀착 수비가 안 되면서 결정적인 슈팅들을 허용하면서 무너졌죠. 역습 수비, 세트피스 수비 시에도 공간을 활용하는 상대 공격수들의 영리한 움직임에 수비수들이 전혀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67시점으로 최다 실점 4위예요. 최근 5경기에서도 무려 12실점, 4실점 경기만 2번 했습니다. 최근 원정 성적도 부진하죠. 6연패 당한 데 가까스로 무승부 1번. 삼프도리아가 지난 라운드 인테르에게 5실점하며 무너졌는데 최근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로마 상대로는 승리했고 크로토네, 베로나 이런 팀들에게도 승리했죠. 스페치아는 수비 조직이 완성되지 못해 시즌 내내 허술한 수비력으로 고전하고 있어요. 최근 성적도 완전히 침체죠. 원정에서는 6연패 끝에 1무승부에 그치고 있어요. 17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스페치아가 2대1로 승리했지만 삼프도리아가 이번 경기에는 홈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프도리아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사스올로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사스올로는 최근 상승세가 매섭죠. 6경기에서 5승 1무. 중하위권 팀들은 물론 강호 AC밀란을 상대로도 승리했고 아탈란타와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지금 베라디가 부상 복귀 후 5경기에서 5골을 몰아치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어린 공격수 라스파도리도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줄곧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력의 허점을 드러냈던 사스올로였거든요. 근데 최근 수비력이 안정색을 보여주면서 밸런스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로카테리하고 로페즈 두 중앙 미드필더의 안정적인 수비력 그리고 경기 운영으로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안정감이 잡혔죠. 11골을 기록 중인 카프터도 부상에서 복귀해 공격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팀 유벤투스입니다. 최근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성적이 안 좋았어요. 지난 라운드 AC밀란과의 라이벌전 홈에서 공격적으로 운영했는데 상대 그 공격형 미드필더 디아스 중심의 공격 전개에 휘둘리면서 3대0으로 완패를 당했죠. 모라타와 호날두 투톱을 앞세워서 공격 진영에서의 움직임과 공격 전개는 좋았는데 이날 AC밀란 수비진의 몸을 사리지 않는 그 투혼 수비 요걸 넘어서지 못했어요.
수비 시에는 집중력 저하로 밀착 수비가 안 되면서 좀 결정적인 슈팅들을 내줬죠. 후반 교체 투입된 디발라는 좋은 컨디션으로 측면과 중앙으로 오가며 공격적인 모습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어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해서 승리가 절실한 유벤투스입니다. 호날두하고 모라타 이 투톱의 골이 조금 더 필요한 아주 간절한 상황이죠. 두 팀 모두 승리가 절실합니다. 사솔로는 유로파리그 진출권 확보, 유벤투스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해서 승점 3점이 필요하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유벤투스가 우세한데 최근 기세만 놓고 본다면 사솔로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베라디가 혼자 이끌어오던 공격진에 카푸토도 복귀하면서 사솔로의 공격력은 더욱 매서워질 거예요. 반면 유벤투스는 최근 호날두의 경기력 기복이 있죠. 팀 성적도 이에 따라 기복이 있는 상황입니다. 큰 부상자가 없는 만큼 유벤투스가 전력상에 우세하겠지만 사솔로의 반격에 무승부 가능성도 큽니다. 사솔로의 무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토리노와 AC밀란 경기입니다. 홈팀 토리노는 지난 라운드 2연승 직전까지 갔다가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골 내주면서 무승부에 붙여야 했죠. 전체적으로 라인을 많이 내리며 수비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비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올 시즌 현재 14무승부, 최다 무승부 팀이죠.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플레이를 하지만 수비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실점도 많은 상황이죠. 선수비 후 역습 전략이 먹히면서 선제골을 기록하더라도 후반에 집중력 저하로 동점골 내주면서 비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중심인 은코르가 경고노적으로 경기를 나서지 못해 전력 누수가 좀 커 보이죠. 원정팀 AC밀란입니다. 최근 2연승 거두면서 2연패 부진에서 탈출했죠. 지난 라운드 유벤투스와의 라이벌전에서는 3대0 완승 거뒀어요. 돈나루마 골키퍼가 판단 미스로 전반 초반에 좀 불안한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긴 했는데 위기를 잘 넘겼죠. 왼쪽 측면에서 헤르난데즈 오버래핑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위협적인 크로스 여러 차례 보여주더라고요. 공격형 미들로 나선 디아스가 현란한 드리블 돌파로 탈압박하면서 공격적인 운영 선보였어요. 박스 안에서 드리블에 이은 감각적인 가마차기, 그리고 또 드리블 돌파로 PK도 얻어내기도 했죠. 그 캐시아가 PK 실축하긴 했는데 중원에서 수비적인 부분 완벽하게 잘 소화해줬습니다. 줄라탄이 후반 초반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는데 교체 투입된 안트레비치가 바로 중거리골로 신고를 했죠. 줄라탄 부상 공백은 안트레비치가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AC밀란이 크게 앞선 매치업이죠. 토리노가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하겠지만 AC밀란이 공격력 막아내긴 벅차 보입니다.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된 질라탄의 공백은 안테레비치가 충분히 대체할 거예요. 더군다나 밀란은 7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목표하고 있는데 지금 5위 그룹과 단 3점 차인 만큼 승점이 더 확보를 해야 돼요. 역대 전적에서도 토리노를 상대로 AC밀란이 4연승 중입니다. 올 시즌 리그와 컵대회 두 차례 모두 다 밀란이 승리했죠. 토리노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와 소시에다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이티 마드리드 빌바오에게 일격을 당하며 주춤하긴 했는데 강등권 엘체를 상대로 승리하며 연패에 빠지진 않았죠. 이어진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는 치열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르마가 중앙과 왼쪽 측면에서 초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다시 부상으로 교체 아웃돼 버렸어요. 전반 초반에. 센터백 에르모소가 간혹 풀백처럼 아주 깊은 공간까지 오버래핑 올라와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보여주기도 해요. 왼쪽 날개 카라스코도 빠른 돌파와 드리블 능력을 과시하면서 상대 측면을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어요. 전반 유리한 경기를 하며 찬스가 많았는데 상대 골키퍼 선방이 막히며 득점에는 실패했죠. 르마 외에는 큰 부상자가 없어 전력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원정팀 소시에다입니다. 최근 에이바르, 우에스카, 엘체 이 강등권 3인방과의 맞대결에서 2승 1패예요. 좀 아쉽죠. 3승을 다 챙겼어야 되는데 우에스카에게 자책골로 패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어요. 엘체와의 경기에서는 상대 중심 미드필더 구티가 전반 초반 퇴장당하면서 손쉽게 주도권을 잡았어요. 상대가 퇴장당한 후에 전원 수비 모드로 내려서자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는데도 골 넣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에르스톤도의 헤드골과 종료 직전 오야르자발의 왼발로 2대0 완승을 거뒀죠. 오야르자발, 이삭, 포르투, 야누자이 등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리그 최상위권이에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최근에 세트피스 시 단순한 크로스 말고 다양한 패턴을 시도하면서 창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승 경쟁이 치열한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의 추격이 거세죠. 소시에다는 4위 세비와의 승점차가 벌어져 유로파리그 출전권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두 팀 모두 공격력은 리그 상위권 팀들이죠. 다만 수비력에 있어서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소시에다에 한참 앞서 있어요.
최근 AT 마드리드가 3경기에서 2골에 그치며 잠시 주춤하지만 홈에서는 승리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5라운드 맞대결에서도 AT 마드리드가 2대0 완승을 거뒀죠. 이번 경기 역시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4경기 최종픽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오사수나와 카디스의 경기는 오사수나의 승 혹은 무. 두 번째 경기 엘체와 알라베스의 경기는 엘체의 승. 세 번째 경기 나폴리와 우디네세, 나폴리의 승. 네 번째 레반테와 바르셀로나는 레반테의 패. 다섯 번째 칼리아리와 피오렌티나, 칼리아리의 승 혹은 패. 여섯 번째 경기 세비야와 발렌시아는 세비야의 승 혹은 무. 일곱 번째 경기 셀타비고와 헤타페 경기는 셀타비고의 승 혹은 무. 여덟 번째 우에스카와 빌바오, 우에스카의 승. 아홉 번째 볼로냐와 제노아 경기, 볼로냐의 패. 열 번째 경기 인터밀란과 AS 로마, 인터밀란의 승 혹은 패. 11번째 경기 삼프도리아와 스페치아, 삼프도리아의 승. 12번째 경기 사솔로와 유벤투스, 사솔로의 무 혹은 패. 13번째 경기 토리노와 AC 밀란, 토리노의 패. 14번째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와 소시에다,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 저희 S버프의 이번 20회차 분석 및 최종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분석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회차 2월 회차인 만큼 신중하게 픽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21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